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PSAT 상황판단 법률문제 엑기스인데요. 이 상황판단이라는 글자는 굳이 쓰지 않고 PSAT 법률문제 엑기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PSAT 법률문제 엑기스 153의 저자인 여성곤입니다. 자, 이 책은 벌써 이제 세 번째 발간한 책이고, 최초 120문제, 그 다음에 200문제, 다시 이렇게 153문제로 문제 변경을 하게 되었고, 이 책에 수록된 문제는 153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법률방송이라는 로팁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이 법률방송이라는 곳에서 무려 50개나 되는 문제의 해설 강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이 책에 있는 153문제하고 정확하게 중복이 돼요. 하지만 나머지 문제들, 그러니까 103문제의 경우는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이 1타 에듀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 문제 한 문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니만큼 그 무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법률 방송에 있는 그 무료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 또 제가 상당히 저렴하게 이 업체랑 얘기를 해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판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유료 강의를 통해서 전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예제로 선정된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이란 문제죠. 자, 우리가 이 조항들을 일반적으로 뭐 1조, 2조, 3조 이렇게 부르는 게 제가 해설에서 쓰는 방식인데, 자, 제1조 1, 2항, 제2조 1, 2항, 제3조 1, 2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표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표제라고 하는데요. 군 위탁생의 임명, 그리고 경비의 지급, 성적이 우수한 자의 진학 등이라고 나와 있죠. 전체 이 세 개의 조에서 어디에서 정답 선지를 냈을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1번의 경우 해군 장교가 군 위탁생으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위해서는이 나와 있고요. 자, 2번도 육군 부사관인 군 위탁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기 위해서는, 해서 위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이 법률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선지는 정답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답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유형들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죠. 그 중에 첫 번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뭐뭐 하기 위해서는 정답이 이 중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어요. 물론 이것을 뭐 100%는 아니고 또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해야 되냐도 어려운 문제겠지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군 장교, 그 다음에 2번은 육군 부사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의 그런 뭐 배경 지식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전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보통 장교 그러면 자,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이라고 합니다. 보통 소령, 중령, 대령은 뭐 영관급이라고도 하고, 또 장성급 그러면 별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를 장성급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 부사관은 뭐냐, 옛날에 하사관 불렀는데 그 말이 조금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부사관으로 바꿨는데요. 자, 하사, 중사, 상사, 이렇게 군의 어떤 특성상, 계급의 특성상 직급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장교냐 부사관이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 좀 좋았겠죠. 하지만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 군 위탁생으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전학하기 위해서는 이쪽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경비 지급이 요 밑에 거고, 또 성적이 우수한 자의 진학은 밑에 거다 해서 1, 2번 선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1조만 보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제1조 1항에 보시면 군 위탁생은 육군, 해군 및 공군 이하 각군이라 한다. 그래서 이 해군이, 자, 요 해군이랑 연결되는 거죠. 에서 시행하는 전형과, 자, 전형, 여기도 전형 있습니다.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 네, 시험, 여기 시험 있죠. 자,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조의 1항과 이 1번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이 답이네? 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뭐뭐 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말과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 결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필요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법학에서는 뭐 요건이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요건, 또는 뭐 우리 논리에서는 필요조건. 자, 그래서 이 1조 1항을 통해서
자, 전형과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자, 이들 중에서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다는 것이죠. 1번은 자, 추천받기 위해서는 결국 이 추천 전 단계에 어떠한 필요 조건이 있느냐에 대해서 1조 1항에서 전형과 시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에요. 자, 2번은 얘가 맞는 말이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다 틀리겠죠. 자, 2번만 살펴보면 육군 부사관인 군 이탁생. 자, 1조 1항의 단서 규정, 요 다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단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부사관의 경우는 이 부사관과 이 부사관이 연결되는 것인데요. 부사관의 경우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자, 2항. 군 이탁생은 자, 단서에 있는 부사관 또 본문에 있는 부사관이 아닌 즉 장교를 말하는 건데, 자, 둘 다를 말했을 때 각 임명권자 허가 없이는 교육기관을 옮긴다. 자, 이 전학이라는 말이 바로 교육기관을 옮긴다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전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임명권자가 해군 방금 1번 봤던 장교의 경우는 바로 임명권자는 국방부 장관이었고, 부사관의 경우는 임명권자가 참모총장이었단 말이에요. 육군 참모총장이겠죠. 2번에 맞는 것은. 자,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아닌 바로 육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교육기관을 옮길 수가 있으니 2번 틀린 선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 2번 선지를 간단히 살펴봤어요. 자, 어떻게 이 각 조항과 선지가 연결되고 대응되어서 정답으로 확정이 되는지의 과정을 제가 잠시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 설명을 통해서는 주로 어떤 문제가 어려운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책을 통해서는 제가 다루지 않은 선지가 있을 때 그 선지 하나하나를 다 다루는 게 강의 목적은 아니니까 책을 통해서는 또 그 각 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검토해 보시고 살펴보신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 문제의 예제였던 1번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